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무릎 관절도 덩달아 늙고 있습니다. 반복된 사용과 마모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큰거리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점차 붓기와 통증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퇴행성 관절염은 조기에 관리할수록 진행을 늦추고 통증도 줄일 수 있는데요. 조기 진단과 적절한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비수술 치료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볼게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혹시나 무릎이나 어깨나 여러 관절 이런 쪽에 통증이 있는데 도대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시간은 없었고 무서워서 또 물어보기도 좀 어렵고 이럴 때 난 좀 이런 거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무릎 관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어제 비 온 뒤에 아침 저녁으로는 확실히 날씨가 좋아졌는데 왜 내 무릎 통증은 좋아지지 않는 걸까 끙끙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무릎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무릎의 그 구조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의사처럼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두루뭉실하게 무릎에 저런 구조가 있어서 요게 나를 속썩이고 있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릎의 구조를 알게 되면 무릎이라는 것은 결국은 뼈와 큰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매끈한 무릎의 연골이라는 부분이 매끈하게 한 3mm 두께로 해서 얇게 있는데요. 그 연골로 인해서 부드럽게 우리가 잘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매끈한 조직인 무릎 연골이 있게 되고요. 그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반월판이라는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연골이 찢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밖에도 주변에는 이제 인대라는 조직이 십제인대가 있고 또 양측 측부에 이제 측부인대가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우리가 활동하고 뛸 때 단단하게 무릎을 이제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연골이 3mm 정도로 굉장히 얇고 소중한 존재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차 이제 찢어지고 마모되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애석하게도 아까 얘기했던 그 3mm밖에 안 되는 작은 이게 얇은 연골 조직은 한번 찢어지고 손상되기 시작하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진행이 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악화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 단계를 1단계부터 그림에서 보다시피 4단계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와 뼈 사이 간격을 유추해가지고 관절염이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중간 단계인 2기와 3기가 이제 그 치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를 잘 치료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관절염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료를 미루고 더 아플 때 치료해야지 하면서 일 때문에 미뤄야지 하면서 이렇게 미루다가 더 악화돼서 오시면 결국은 4기까지 와서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초기 단계에 빨리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기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내 무릎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안의 모습은 저렇게 어긋나거나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2기와 3기가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셨는데 내 관절염이 몇 기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나눈 거는 그거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보통 1기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몇 번만 받아도 증상이 금방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회복이 아주 빠릅니다. 하지만 보통 2기나 3기 정도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동네에서 충분히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한 달 이상 복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연골주사나 뭐 뼈주사까지 맞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주사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금방 재발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이런 네.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치료법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옵션들이 우리가 주기세포를 아예 이식해서 연골을 살리든지 아니면 자가연골세포를 배양해서 연골을 이식하든지 그 밖에도 자가골수 농축액을 넣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한다든지 그 밖에 연골의 세포를 재생하고 인대를 강화시키는 내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재생시키는 주사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사를 치는 걸 통해서 일상의 복귀를 빨리 돕고 그다음에 또 일상에 또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비수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옛날에는 무릎 아프면 꼭 수술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적절하게 잘 받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원리로 우리 무릎이 회복이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증식 치료의 가장 큰 원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검사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무릎이든 어떤 관절이든 간에 인대라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인대가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우리 정밀 검사를 통하는 이유는 그 어디가 어느 인대가 문제가 있고 어느 부위가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게 병변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치료의 몇 단계 이제 우리가 주사를 몇 번을 맞아서 나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주사 치료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는 치료가 중구난방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약제 주입을 손상된 인대,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인대 조직에 정확하게 주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염증이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이 치료 과정의 한 과정인데요. 통증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면역 반응을 다시 생기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재생이 돼서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4에서 5회 정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되면서 쉽게 재발하지 않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9월이고 곧 이제 10월이면 추석 명절이라서 아마 명절 앞두고 치료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증식주사 치료 어떤 특징들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주사니까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한데 관절 때문에 불편한데 병원 가면은 혹시나 수술하라고 할까 봐 겁이 나서 못 오시는 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당장 뭐 주사기 때문에 당연히 뭐 흉터도 없으시고 또 간단한 치료에서 안정성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기 전에 이제 이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행히 증식주사는 특별한 합병증이 나오지 않아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통증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여기 세포의 재생을 유도해서 강화시키는 이러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통증만 잡는 주사 치료도 많은데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증식주사 치료 효과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 MRI 사진인가요? 전 사진이 많이 아파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56세신데 너무 아파하시면서 오셔서 쩔뚝쩔뚝 거리셨는데 엑스레이 찍어봐도 엑스레이 상에서는 관절염이 1기에서 2기밖에 안 보이시고 네. 뼈는 이상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너무 아파하셔서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찍어봤더니 왼쪽 사진처럼 아주 심하게 뼈는 원래 진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건강한 뼈인데 네. 뼈속 깊이 하얗게 아주 하얀 변해서 부분. 너무 아파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뼈가 멍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뼈가 우리가 이제 골병 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골병 드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뼈가 심하게 멍이 들면서 이렇게 뼈가 약해지면은 이 정도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네. 누가 망치로 심하게 무릎을 뼈를 어머. 꽝 친 거랑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뼈가 약해지고 연골이 약해지면서 이게 이제 마치 벽돌 떨어져 나가듯이 그냥 허름한 건물에 벽돌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네. 연골이 막 벗겨지려고 약해지려고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아파해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다행히도 일단은 어머님이 철저하게 저희가 하라는 대로 잘 생활 습관에서 좀 무리한 활동을 좀 줄여주시고 증식 주사를 한번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갑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열심히 치료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5번 정도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도 너무 좋아졌고요. 뼈의 붓기도 빠지면서 연골이 네. 떨어져 나기 직전에 오셨기 때문에 연골도 보호돼서 관절염이 악화되지 않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주사 치료 5번 받으시고 하얀 저 염증 부분, 골병 드신 부분이 사라진 부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내 무릎은 괜찮은 걸까요? 아프시다면요. 저런 무릎이 내 무릎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시큰한 느낌이 드신다면요. 그리고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난다면요. 이런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함께 치료 방법 상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4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머니 전화 연결 잘 되셨고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45년생이에요. 45년생이시고. 네, 네, 어머니 그러면은 무릎이 지금 안 좋으신 거죠? 네. 네, 양혁지 양쪽 원장님과 발. 통화 나눠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어머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요, 네네. 무릎 아픈 데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리 걷는 데는 잘 걷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앉았다 일어나려면 그냥 아주 힘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네. 무릎에서 소리는 안 나고 그냥 예. 접대는 좀 걸어보니까 많이 못 걷더라. 걸으면 좀 힘이 들고. 걸음도 많이 못 그렇더라고요. 걸으세요? 네네네. 걷기는 걷는데요. 많이 네. 걸으면 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뭐 무릎이 붓거나 물 차가지고 뭐 뽑거나 무릎 뽑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어머니? 네, 그건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혹시 선생님, 병원은 가보셨나요, 어머님? 병원에 제가 오래됐어요. 가본 데는 아파가지고. 아, 네. 가지대를 갔는데, 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네. 근육을 키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쵸. 그냥 엑스레이, 근육을 키워서 그러고는 몇 년 동안 괜찮았어요. 그래서 또 네. 이제 어디 여행 가려면 또 그 정형외과 가서 그 주사를 맞으면 또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그것도 또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다 해가지고 제가 어디 네. 여행 갈 때만 한 번씩 맞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 가보라고 병원에 네. 전화로 선생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아유, 잘 들으셨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지금 네. 여행도 잘 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은 것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력이 빠지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어떻게 평소에 좀 운동을 좀 하시나요? 그래도 많이는 예. 못 걸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 관리를 하루 하시는지. 아침에 네. 한 30분 걷고 그냥 이렇게 하는 운동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아, 네. 그냥 평지 위주로 한 30분 정도 매일마다 아침마다 걸으세요? 네, 너무 아플 땐 또 안 가고 좀 그렇습니다. 쉬었다 예, 가고.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적절히 하면서 근력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최근에 좀 심해지고 요즘에는 조금 많이 걸을 때는 좀 통증 때문에 못 걷는다라고 네. 하면은 네. 아무래도 연골에 미세하게 이제 금이 가거나 연골이 네. 약해지면서 이제 관절염이라는 네. 건요, 어머님 네. 갑자기 이게 계속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네. 갑자기 확 안 좋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네. 요즘이 좀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연골이 네. 약해지면서 미세하게 금이 가고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예, 매끈한 예, 예. 연골이 아니라 거기가 약간 예. 금이 가면서 흐물흐물하면서 약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관절염이 약해지려고 할 때는 과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요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비수적인 주사요법이나 이런 네.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거를 네. 진행을 좀 막아주고 이게 우리가 이제 노화 현상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젊었을 때 20대처럼 만들 수는 없어도 진행이 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주사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아마 연골사나 스테로이드사 네. 같은 걸 많이 맞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스테로이드사를 자주 맞으면은 또 몸이 더 빨리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제가 것들은 그 좀 소리 들어가지고 그거는 잘 안 맞아요. 네, 아, 네, 잘하고 좋습니다. 계시네요. 네, 그래서 더 좋은 치료도 많이 있어서요. 한 번은 그래도 내가 한번 전문 병원이나 아니면 좀 큰 병원에서 검진 차원에서 한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게 진행이 빨리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한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신다 생각하고 한번 네. 진료 보시고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만 잘 하시면 어머님 남은 여생이 또 여행도 다니면서 네. 즐기면서 근력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뒤에 병원에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네. 네, 네, 네. 우리 어머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수술까지 고려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수술까지는 전혀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머니가 남은 여생 또 여행도 다니시고 이러실 때 관리하기 위해서 비수적인 치료를 해서 적당히 이제 치료하고 관리받고 또 안 좋아지려고 할 때 빨리 좀 주사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관리만 잘하면 수술 안 하고 남은 여생 평생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당해했죠. 지금 운동도 관리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리 목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더해 주시면요. 미리미리 받아주시면 나중에 수술까지 가지 않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초기부터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